네, 저 오늘 ESG 경영을 맡은 송민경입니다.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 우선은 제가 왜 부담스러웠냐 하면 저희가 이미 음원으로 몇 번을 들었고 다른 리더님들도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또 맡았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하게 보면서 네, 준비를 했고 다들 보셨던 그 부분이에요. SBS에서 작년이었던가요? 그때 방송됐던 상생 그 부분이랑 그리고 얼마 전에 그 MKYU 대학 그 김미경 그 분이죠. 강사님 그 북토크 하는 그 영상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 이 책을 또 토대로 또 뭐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SBS에서 그들의 경영 방식은 ESG 회사 아메이가 소개되었던 그 방송 영상도 많이 참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이미 부사장님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멘트들 그런 걸 또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또 우혜원 TV 그분이 또 ESG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요 책 아시잖아요. 그 Compassionate Capitalism 해서 창립자가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ESG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선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처음에 저도 생각한 부분이 ESG, 뭐 ESG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환경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게 그런 거구나 했는데 발표를 하니까 ESG. 그래서 ESG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ESG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환경, 사회, 기업 모두가 서로에 퍼뜨리는 영향력까지 꾸준히 평가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 하나의 그 경영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ESG의 경영 방식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어쨌든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는데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의 가치를 높인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ESG인가? 우리 모두는 이때까지 뭐 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ESG가 이렇게 화두가 된 건가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환경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언젠가부터 계속 환경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였지만 그 개인으로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 협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환경 문제가 너무나 우리의 그 딱 맞닥뜨리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환경 문제가 정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게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점에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더 확 와닿았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화두가 된 건가? 개인으로서 이 환경 보호하는 노력은 정말 미비하기 짝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환경 보호를 그리고 그런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ESG라는 그 경영 방식이 이렇게 화두가 된 건 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두 개의 축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투자자, 두 번째가 MZ세대인데요. 당연히 기업이 계속해서 한 해 하고 엎어질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고 그리고 사업을 키워나가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그 하나의 축이 되는 투자자가 여기 있거든요. 세계 최대 투자 기관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라면서 투자의 최우선 기준을 ESG 경영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ESG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에 막대한 자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그런 투자를 유치하려면 나도 ESG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기업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Z세대거든요. 이게 이제 200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그 밀레니엄 베이비들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환경적인 그런 교육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조카들이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휴, 숨차네.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환경보호하고 우리가 또 우리 세대에서 하는 환경보호 이런 느낌적인 차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지나간 세대라고 해야 되나? MZ세대는 다가올 세대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맡은 그 세대가 그 기업 경영 그리고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소비 경향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자신들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MZ세대가 소비하는 경향을 봤더니 가치 소비, 착한 소비 이런 소비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가치 소비가 뭐냐, 착한 소비가 뭐냐를 봤을 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의 무해성, 경영인의 도덕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가치를 살펴서 착한 기업은 구매운동, 흔히 돈줄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돈줄을 내주고 나쁜 기업은 불매운동, 혼줄 내는 그런 식으로 또 SNS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소비 활동을 하는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치 소비가 뭐냐 봤더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즘 소비자들은 의식 수준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도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면은 이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수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하지 않고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비건 화장품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 만드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얼만큼 이바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까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MZ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코노미라는 책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은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이익을 주는 제품에 17% 이상의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소비자들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코노미에는 기업은 목적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기업의 핵심 사명에는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저희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기업은 아까 당연히 그 목적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윤 추구만의 그런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몇 세대 거쳐서도 자기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수익성이 나야 되겠고요. 근데 그 수익성 플러스 환경적으로도 건전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 기업의 이제 중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기업 목적문의 예를 보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며 비즈니스를 통한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하는 실행한다. 그다음에 버진이라는 기업은
비즈니스가 선을 위한 힘이 되게 만든다. 유니레버는 지속 가능한 삶을 일상화시킨다. 테슬라는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향해 이동하도록 촉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취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이 공통점은 다들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는다. 혹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서 또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한국 ESG 경영대상이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발표가 났었잖아요. 거기에 한국 아메이가 중견기업에 직접 판매를 하는 그 기업에서 경영대 ESG 경영대상의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회사가 얼만큼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가를.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메가 겪었던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되었다라는 게 한편으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아메이가 ESG 경영의 선두주자인 이유를 우선 첫 번째로 나눠서 보면 정의로운 환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유, 숨차다. 너무 빠른가요, 근데? 숨이 찹니다. 예, ESG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친환경적 경영을 실천했고요. 아메이 친환경 실천은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 빈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폐기물을 활용해서 대체 연료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중.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는, 요약하자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LCA 환경 전 과정 평가라고 해서 여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서 이 진짜 제품 원료부터 수명 이후 단계까지 전 사이클에 걸쳐가지고 철저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수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의 모토는 정말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니었던가 싶고요. 그리고 이 아메이 패키징 연구개발센터에서 그 생산된 그런 에너지 사용률을 봤을 때 대체 에너지 사용률이 95%라는 거.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 23%의 에너지 사용도 절감시켰고 32%의 온실가스 배출도 절감했다라는 게 정말 했다는 게 너무나 아이들이 자지 않는 관계로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메이 환경 운동에 동물 실험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고농축, 친환경 원료, 친환경 콩잉크를 사용하고 속포장지까지도 옥수수 녹말 재료를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 두 번째로 또 이 ISO 환경 인증 시스템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여기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했고 98% 고장 부품 수거율. 여기서도 저는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아, 98%. 정말. 예.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냥 이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그냥 딱지 하나 붙여서 버리거나 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고장나거나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98% 수거를 해서 그 회사 차원에서 이걸 폐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진짜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어떤 그때 뭐 바이크라든지 어떤 다른 제품들의 고장이 났을 때 이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건 진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또 조사하면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 이스프링 정수기의 수도 배관 연결용 소켓이나 밸브 그런 것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고 KC 인증 제품만 사용했다라는 거. 이스프링 정수기가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됐지, 10년 이상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이 정수기를 만들 때 그 진짜 10년도 더 이후에 그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게 그냥 어떤 하나의 제품도 그냥 만들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말이 필요 없는 뉴트리라이트. 이 유기농 농법은 한마디로 여기도 나오지만 재생 농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농약이나 이런 거를 써서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땅부터 물부터 관리하는 그 농법으로 그런 곤충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죽이는 게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리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게 그 아메이 창립자 책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버린다.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넣었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업이고 이것보다도 저는 이 밑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뿐이었다. 정말 그 시절에 이렇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됐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기사잖아요. 그 기온 높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 섬유유연제가 응고돼서 이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았더니 화학 성분 함량을 조금만 높이면 해결되는데 아메이는 죄송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100% 환불을 해줬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철학도 확실하고 그 화학 성분 하나 올림으로 해서 환경에 해가 될 부분들까지도 다 정말 어떻게 창립 이후에 이런 신념이나 철학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회사라는 그 문구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아메이의 두 번째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정의로운 사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그 회사만 건강해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 기업의 협력업체와 고객사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이거는 뭐 그죠? 아메이 기업 이념을 보시면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에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는 했을 뿐인데 혹은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아메이 제품을 썼을 뿐인데 그냥 그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비한 제품을 주변에 알렸더니 그게 나에게 사업의 기회, 성공의 기회까지 되는 진짜 이게 회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잘 살고 그리고 그 소비를 알린 사업자에게도 아주 성공의 기회가 되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업의 모토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가장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거 너무나 크게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아메에서 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에 이런 중소기업가의 상생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상생이라는 말은 상대와 상대가 만나서 생존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 상생 프로젝트는 흔히 우리 요 밑에 있지만 원포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너희는 그런 기술력만 가지고 와라. 아메이가 ESG 제품 개발, 마케팅 관리, 경영 컨설팅, 품질 관리, 수출국 규제 문제 해결까지 다 담당해 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글로벌 비결을 아낌없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영상에도 나왔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머물렀다면 그 기업은 한 1000대 정도 팔고 사양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10만 대 이상 넘게 팔리는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도 엄청나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런 뭐 미래재단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 항상 그 김익두 리더님 나와서 외치시잖아요. 파워 오브 파이브에서 그 빈곤 국가의 아이들 그 영양 문제 항상 외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의 우술이 나는 운동이라든지 임직원 자원봉사, ABO 자원봉사 뭐 등등 우리 홈페이지에만 가도 그 비즈니스 부분 가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시면 아메이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로운 거버넌스 해서 이런 항상 어떤 집단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류는 항상 잘 이렇게 기득권자들 뭔가를 이제 주도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나머지 그 비주류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업 경영이나 사회 구조에 불균형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았더니 남성 중심의 기업 경영 때문이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이런 기업 경영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뉴욕의 월스트리트 나스닥 상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2명의 이사를 소수자 계층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 거예요. 한국은 올해 이제 2022년 8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제 발의가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한국 아메이 현재 CEO는 배수정 여자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방송에도 나왔던 뭐 이미애 부사장님도 그렇고 뉴트리라이트의 그 공대 여성의 표본 같으신 그분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그렇고 한국 아메이의 이사회 그런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런 계급 하여튼 그분들도 다 여성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많이 보면서 또 기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상장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매출 1조 2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메이는 그 이전에 이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앞장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안에서 보면 그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소비자도 그리고 사업자도 잘 살게 하는 그 이면에는 이 제도가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그래서 이 소비자 중심 경영이 그런 상까지도 받게 되고 그 인증을 하게 되고 너무나 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는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너무나 뛰어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기업의 이런 경쟁력은 첫 번째 기본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당연히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신뢰는 당연히 ESG 관점에서 그 기업만의 이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얼만큼
공헌을 하는지, 그리고 환경보존은 기본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게 토대가 됐을 때 소비자도 제품이 좋지만 나쁜 기업은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현명한 소비자의 눈을 가지고 가치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융합되어서 이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소비자도 결국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회적 모범을 보이면 소비자의 기대치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시장의 요구를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는 눈도 키워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음이 아닌 옳음을 따라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세상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제품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혹은 또 소비자로서 했을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메이 ESG의 목표는 아까도 나왔었지만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하나 더 붙여줬어요. 요즘에는 Healthier Lives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 그게 최종 목표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경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국내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우리 모두가 속한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력, 긍정 영향력을 전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경영 구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이 바로 ESG 경영이라는 거.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했을 때 전 너무나도 이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기업도 잘 살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다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를 표방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ESG 경영. 이게 아메이 마인드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ABO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오너라고 하면 한 기업의 경영인이고 기업인. 우리는 진짜 1인 기업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마트의 경영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 스스로가 ESG를 목표로 생활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말 있잖아요. 음원을 들어도 그렇고, 내가 하는 아메이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를 정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였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 네, 숨이 차지만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